안녕하세요. 오늘은 RAG 시스템의 핵심인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AG, 즉 린니벨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외부 지식을 제공해 더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관련 문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느냐에 달려 있는데, 바로 여기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 주제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임베딩 생성, 문서 첨킹 전략, 벡터 검색 쿼리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모 데이터베이스, 임베딩 모델 선택 기준, 메타데이터 설계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인덱스 최적화, 하이브리드 검색, 그리고 업데이트 전략까지 실무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고차원 벡터를 저장하고 유사도 기반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특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유미 기반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문서 중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수십억 개의 벡터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SQL 데이터베이스로는 안 될까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키워드 매칭 방식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결제 오류 해결법을 물었을 때 페이먼트 에러 솔루션이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없으면 관련 문서를 찾지 못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 자연어 질문을 처리하고 심지어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도 유미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파인콘 클라우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먼저 파인콘 클라이언트를 API 키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트 인덱스 메서드로 인덱스를 만드는데 더멘션은 1536으로 설정합니다. 이 숫자는 오펀AI 임베딩 모델의 벡터 차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맨닉은 코사인으로 설정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고 서버리스 스펙으로 AWS 리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벡터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텍스트 임베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베딩은 텍스트를 의미를 보존한 채로 수백에서 수천 차원의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의미가 비슷한 문장은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면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문서 저장과 검색 시 반드시 같은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펀AI의 임베딩 API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getImbedding 함수는 텍스트를 입력받아 먼저 줄바꿈을 공백으로 바꾸고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이런 정규화 작업은 일관된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임베딩 즉 create 메서드를 호출해 텍스트 임베딩 -3 스몰 모델로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1536차원의 벡터를 반환하며 비용 대비 성능이 좋아 많이 사용됩니다. 반환된 임베딩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 첨킹 전략은 RAG 시스템의 검색 정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통째로 임베딩하면 모든 내용이 하나의 벡터로 압축되어 세부 정보가 희석됩니다. 대신 문서를 적절한 크기로 나누면 각 청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검색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500에서 1000자 정도가 권장되며 청크 사이에 10에서 20% 정도 중복 영역을 두면 문맥이 끊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랭체인의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한 스마트 첨킹 코드입니다. 청 사이즈는 각 청크의 목표 크기를 1000자로 설정하고 청 오버랩은 200자로 설정해 인접 청크 간 중복을 줍니다. 세퍼레이터즈 리스트가 핵심인데 먼저 문단 경계에서 나누려고 시도하고 안 되면 줄바꿈, 그 다음 문장 끝, 마지막으로 공백 순서로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 중간에서 잘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벡터 검색 쿼리는 사용자 질문에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찾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벡터 유사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필터를 적용해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후 문서만 검색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 임계값을 설정해 너무 관련성이 낮은 결과는 제외하고 탑K 파라미터로 반환할 문서 개수를 조절합니다. 파인콘에서 메타데이터 필터를 적용한 검색 코드입니다.
인덱스 키리 메서드의 키리 임베딩으로 사용자 질문에 임베딩을 전달합니다. 탑K는 오로 설정해 상위 5개 결과를 가져오고 include 메타데이터를 true로 설정해 메타데이터도 함께 반환받습니다. 필터 딕셔너리에서 캐터고리가 페이먼트와 같고 이어가 2024 이상인 문서만 검색하도록 조건을 지정합니다. 이런 필터링은 벡터 검색 전에 적용되어 효율적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이나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크로머가 좋은 선택입니다. 크로머는 피프 인스톨 한 줄로 설치되고 API 키 없이 로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프로그램을 재시작해도 유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10만 개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프로덕션 전환 시 고려해야 합니다. 크로머 로컬 데이터베이스 사용 코드입니다. 크롬에드브를 임포트하고 퍼시스턴트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패스로 지정한 폴더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getWorkCreate 컬렉션으로 컬렉션을 만들거나 기존 것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add 메서드로 문서를 추가하는데 다큐먼트의 텍스트를 IDS에 고유 식별자를 넣습니다. 크로머는 내부적으로 임베딩을 자동 생성해주므로 별도로 임베딩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베딩 모델 선택은 검색 품질, 비용, 속도, 프라이버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픈AI의 텍스트 임베딩 -3 시리즈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지만 API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은 로컬에서 무료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MTB 리더보드를 참고하면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고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면 멀티링퀄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로 로컬 임베딩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센턴스 트랜스포머 클래스의 모델 이름 올민LM L6V2를 전달해 모델을 로드합니다. 이 모델은 384차원의 가벼운 모델로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엔코드 메서드로 여러 텍스트를 한 번에 임베딩할 수 있는데 배치 사이즈를 32로 설정하고 노어멀라이즈 임베딩즈를 true로 하면 코사인 유사도 계산이 최적화됩니다. GPU가 있다면 수만 개 문서도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설계는 검색 정확도만큼 중요합니다. 벡터와 함께 저장되는 구조화된 정보로 필터링, 정렬, 후처리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필터로 최근 문서만 검색하거나 카테고리 필터로 특정 주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를 저장하면 최신 문서를 우선할 수 있고 접근 권한 정보로 사용자별 검색 결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청킹 정보를 저장하면 인접 청크를 함께 가져와 더 넓은 문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인덱스 최적화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속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수백만 개의 벡터에서 모든 거리를 계산하면 너무 느리므로 HNSW나 IBF 같은 근사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HNSW는 중규모 데이터에서 속도와 정확도의 좋은 균형을 제공하고 IBFPQ는 대규모 데이터를 압축해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GPU 가속을 사용하면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FISS 라이브러리로 HNSW 인덱스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인덱스 HNSW 플랫의 벡터 차원 384와 연결 개수 32를 전달합니다. F컨스트럭션을 200으로 설정하면 인덱스 빌드 시 더 좋은 그래프 구조를 만들고 F서치를 100으로 설정하면 검색 시 충분한 탐색을 수행합니다. 노어멀라이즈 L2로 벡터를 정규화하면 내적이 곧 코사인 유사도가 되어 계산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add 메서드로 벡터를 인덱스에 추가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벡터 검색의 한계를 보완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순수 벡터 검색은 유미적 유사성에 강하지만 정확한 키워드 매칭이 필요한 경우 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에러 코드나 제품명을 검색할 때 오히려 키워드 검색이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벡터 검색과 BM25 같은 키워드 검색을 병렬로 실행하고 RRF 알고리즘으로 결과를 융합해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전략입니다. 문서가 변경되면 해당 벡터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서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같은 아이디의 벡터를 자동으로 덮었습니다. 버전 관리를 도입하면 필요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습니다. 대량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비동기 배치 처리로 시스템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RAG 시스템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전통적인 SQL 데이터베이스보다 의미 기반 검색에 적합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더 빠른 읽기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를 의미를 담은 고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간 거리를 계산해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SQL 쿼리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를 의미를 담은 숫자 배열, 즉 벡터로 변환한 뒤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아냅니다. 전통적인 SQL 데이터베이스는 키워드 매칭 방식으로만 동작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열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반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ANN 알고리즘을 사용해 의미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파인콘 인덱스 생성 시 더멘션을 1536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인콘의 기본 권장 차원 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1536 차원이 가장 빠른 검색 속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에이더-002 모델이 생성하는 벡터의 차원수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코사인 유사도 계산에 최적화된 차원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인덱스의 더멘션 파라미터는 사용할 임베딩 모델이 생성하는 벡터의 차원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에이더-002 모델은 1536 차원의 벡터를 생성하므로 파인콘 인덱스도 동일하게 1536 차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임베딩 모델을 사용한다면 해당 모델의 차원수로 변경해야 합니다. 차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벡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도 측정 매트릭으로 코사인 유사도가 NLP 작업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산 속도가 유클리드 거리나 내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벡터의 크기를 무시하고 방향만 비교하여 텍스트의 의미적 유사성을 더 잘 포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든 임베딩 모델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코사인 유사도가 메타데이터 필터링과 함께 사용될 때 정확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방향만 비교하므로 텍스트 유사도 측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텍스트 임베딩에서는 벡터의 크기, 즉 매그너투드보다 방향이 의미적 유사성을 더 잘 나타냅니다. 같은 의미의 문장이라도 길이에 따라 벡터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크기 차이를 무시하고 순수하게 의미의 방향성만 비교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나 내적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NLP 작업에서는 코사인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고객 지원 챗봇이 10만 개의 FAQ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 3개를 0.1초 안에 찾아야 할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분산 캐싱 시스템과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 두 번째, A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밀리초 단위의 빠른 유사도 검색. 세 번째, 병렬 처리를 통한 동시 다중 쿼리 실행. 네 번째, 사전 계산된 임베딩 벡터의 해시 테이블 인덱싱.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ANN, 즉 어프락서미트 니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사용해 빠른 검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정확한 최근접 이웃을 찾는 대신 근사값을 계산하여 수백만 개의 벡터 중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약간 희생하는 대신 검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AI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빠른 응답 시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사용자가 결제 오류 해결법을 질문했을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페이먼트 에러 솔루션이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없는 문서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번역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메타데이터 필터링이 카테고리 기반으로 관련 문서를 찾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임베딩 모델이 텍스트를 의미 공간의 벡터로 변환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는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동의어 사전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를 고차원 벡터 공간으로 변환하며 이 과정에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텍스트들은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됩니다. 결제 오류 해결법과 페이먼트 에러 솔루션은 서로 다른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지만 의미가 유사하므로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벡터 간 거리를 계산하여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파인콘의 어프서트 메서드를 사용할 때 벡터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벡터의 차원을 줄여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번째, 임베딩 생성 시 사용한 원본 텍스트를 복구하기 위해. 세 번째, 벡터 유사도 검색 결과에 추가적인 필터링과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여 정교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네 번째, 벡터 간 유사도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메타데이터 필터링으로 정교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텍스트와 캐터고리 같은 메타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벡터 유사도 검색 결과를 특정 카테고리로 필터링하거나 원본 텍스트를 검색 결과로 반환하거나 추가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도 검색을 넘어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복잡한 검색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3가지 핵심 특징인 ANN 알고리즘, 메타데이터 필터링, 확장성이 실시간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이유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빠른 검색과 정교한 필터링, 대용량 처리가 조합되어 수십억 개의 문서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데바프스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SQL 데이터베이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기계학습 모델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이유는 3가지 특징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ANN 알고리즘으로 밀리초 단위의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둘째, 메타데이터 필터링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정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셋째, 뛰어난 확장성으로 수십억 개의 벡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대규모 사용자의 복잡한 의미 기반 검색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RAG 시스템의 핵심인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파인콘, 크로머, FSS 등 주요 벡터 DB의 사용법, 텍스트 임베딩과 첨킹 전략, 그리고 하이브리드 검색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의미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개발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